모든 사항은 문제가 없어요. 예, 의료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어요. 경제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게 교육도 문제가 없고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경제 통계를 읽을 능력은 안 되니까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가상현실 속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대통령이 허수아비예요. 어제 대통령이 뉴라이트 모른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모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가상현실 속에 있는 대통령이 한 국정브리핑 핵심 내용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 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대학 입시에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 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상급 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가상현실 속에 있어요. 지금 세수 결손이 역대급인데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가 다 죽었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상현실 속에 있으니까 실제 사회 현장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은 없어요. 뉴라이트 기자가 묻습니다. 당연히 물어야 하는 질문이죠. 기자가 묻자 이렇게 답을 해요.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좀 등용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야당에선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해서 보복 조치가 아니냐. 질문을 한 3개쯤 하시니까 갑자기 뒤에 것만 생각나고 좀 뉴라이트 얘기부터 하셨네. 김영석 관장. 네, 김영석 관장에 대한 그 인사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는 그 3분 중에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데 저도 일본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거기 때문에 뭐 무슨 특별한 우리 정부의 뭐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뭐 다른 뭐 무슨 뭐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더라?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 그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뭐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나는 바보라는 소리예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임명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뉴라이트 모릅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런 권한을 행사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나는 바보입니다. 허수아비예요. 대통령이 이 정도로 허수아비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허수아비면 대통령 할 이유가 없잖아요. 뉴라이트 모른다.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누가 뉴라이트들을 골라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만들었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은 일본 국부의 역사 세탁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을 일본 국부에 맞추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죠. 발본 세권에서 이참에 공직에도 못 가게 해야 되고, 이완용 옆에 이름을 새겨 넣어서 두고두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기회라고 보고, 그리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했어요. 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에서 증원 규모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대통령은 본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증원 문제를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에게도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통일된 어떤 그 의견의 도출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2,000명이 된 거는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응급실 난리라고 하는데 뭐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자기 가서 진료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가상현실 속에 있으니까. 최상병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자, 가상현실 속에 있어요. 부인 관련해서도 한마디. 뭐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뭐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특혜 없다는 거, 부인 변호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뭐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 세력들이 정말 그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많이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자, 대형 간첩 사건 터질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간첩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지은 기자는 지금 간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될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